손흥민 선수의 역사적인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 영국 현지 프리미어리그 선수 출신 레전드들은 어떻게 지켜봤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영국 현지 중계방송 내용들 확보해서 또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경기가 영국 내에서는 생중계되지가 않았어요. 사실 매 라운드마다 영국에서는 또 관중들이 와서 경기를 보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해외 중계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일랜드 지역 방송사인 프리미어 스포츠에서 이 경기를 중계를 했고 또 BBC 같은 경우에 매치 오브 더 데이를 통해서 전 경기 분석을 전문가 패널들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토트넘 출신이자 잉글랜드 대표 골키퍼 출신인 폴 로빈슨이 이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프리미어 스포츠 경기를 해설을 했고 또 매치 오브 더 데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신숙한 게리 리네커, 앨런 시어러 그리고 데니 머피가 출연을 했는데 저 뒤에는 마이칼 리처즈가 있긴 하지만요. 뭐 다들 이제 손흥민 선수를 분석하면서 많이 호감을 보여왔던 인물들이에요. 이번 역사적인 100호 골을 어떻게 이제 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에 앞서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트위터에서 뭐 손흥민 선수의 100호 골 기념 콘텐츠를 좀 많이 준비했었나 봐요. 계속해서 뭐 준비된 것 같은 그래픽을 올렸는데 아시아 선수로서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최초 기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뭐 260경기로 최다 출전이고요. 또 이제 100골로 최다골이고 이제 헤트트릭도 3회로 최다고요. 그리고 이제 도움도 50도움으로 최다고 그의 유일한 득점왕 수상사죠. 예, 저희가 이제 100골의 여정 속의 중요한 시점들의 골들을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첫 헤트트릭이 사우스햄튼전이었고 가장 최근 세 번째 헤트트릭이 올 시즌 교체로 나와서 넣은 레스터시티전이었는데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도 또 지난 시즌에 득점왕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 헤트트릭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사우스햄튼과의 그 포트트릭 전까지는 솔직히 이제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에 비해 헤트트릭이 좀 없다,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었지만 뭐 최근에는 이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뭐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기세면은 좀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거나 앞으로 어떤 아시아 선수가 활약을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세운 이 기록들을 뭐 따라잡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그가 이 기록을 따라잡으려면은 거의 뭐 한 20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가 미토마가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가 미토마의 득점은 다소 뻥튀기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도리어 도움은 자기의 그 보여주는 경기력 대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 브라이턴 선수들이 조금 마무리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도움은 실제 뭐 기대 도움은 현재 윙 플레이어들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전체 선수들 중에서도 탑5 안에 들 정도로 기대 도움은 상당히 높은데 그 도움이 잘 안 올라가는 반면에 골은 도리어 좀 기대 득점 대비 실제 골이 2배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미토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킥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 득점은 평균에 수렴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좀 내려갈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게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엄청난 기록을 쌓은 이유가 토트넘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활약을 하고 있고 계약 기간 잘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 10년을 뛰게 되거든요. 근데 미토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뜬 선수지만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지 않아요. 뭐 일본에서 대학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사실 오래 뛰어도 전성기 기준으로 5년 이상 뛸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미토마는 드리블러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접는 형태의 드리블러거든요. 드리블러 같은 경우는 일단 파울을 많이 당하고요. 태클에 거기가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발목 부상에 좀 많이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이마르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미토마의 바로 우상이 네이마르거든요. 근데 그 미토마도 이미 발목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선수 경력을 오래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차라리 손흥민 선수처럼 킥이 좋은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죠. 오히려 손흥민 선수도 어릴 때는 힘과 속도, 뭐 슈팅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화끈한 축구를 했지만 최근에는 탈압박 능력, 뭐 볼 컨트롤 능력, 패스 능력, 그러니까 경기를 전체를 운영하는 그 노련미가 또 강화되면서 롱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찌됐거나 이 손흥민 선수의 지속성, 꾸준함을 따라갈 수 있는 아시아 선수가 유럽 무대에 또 한 번 나올 수 있을까가 뭐 사실 뭐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기록인데 뭐 일단 이 경기 100호 골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현지 분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뭐 소개드리지만 폴 로빈슨 뭐 최근에 토트넘 관련 그 분석 방송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있는 분인데 잉글랜드 대표 선수로도 41경기나 뛰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주전급으로 활약을 했었고 토트넘에서도 이제 이영표 선수가 있던 시기에 또 함께 활약을 했었죠.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에 이제 코메르츠방크 아레나 그 프랑크푸르트 홈구장의 그 천장에 달린 그 모니터 맞춰가지고 또 화제가 됐었죠. 뭐 킥이 좋은 선수였는데 어찌됐거나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골키퍼 출신은 이 골을 어떻게 봤을까 뭐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이 중계방송 전에 보통 중계방송이 현지에서 진행되면 경기 전에 선수들 입장할 때 훈련부터 보면서 프리뷰도 하고 하프타임 토크도 하고 후토크까지 하거든요. 경기 전에 이제 폴 로빈슨이 토트넘 선수들을 얘기하면서 솔직히 손흥민 선수 조금 이제 올 시즌 주춤하니까 스텝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진행자가 물어보는데 로빈슨이 스텝업을 했다. 오늘 플레이도 잘했고 예전에 그 다운 모습으로 이제 골을 넣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 토트넘이 또 이 경기를 잘 못했음에도 손흥민 선수가 잘한 거를 강조했죠.
있었죠. 예, 그러니까 뭐 홈 경기임에도 볼을 점유하거나 전진해서 공격할 기회 자체는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놀라운 일이라고 한 거는 결국 그러니까 기회 자체가 적었음에도 1골과 또 한 골의 기점 역할, 그러니까 두 골에 다 관여를 했잖아요. 거기에 예.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심지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좀 공격적인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슈팅 자체는 이 골이 된 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요. 평소보다 볼 터치가 적었어요. 네, 그렇죠. 원래는 손흥민 선수가 이럴 때면은 내려와가지고 볼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결국 지쳐가지고 슈팅조차 못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는 도리어 그래도 약간 위에서 머물러서 그러니까 수비를 하더라도 위에서 수비를 좀 많이 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난 시즌에 나왔던 이제 슈팅 수가 많지 않아도 해결을 하는 그러니까 비축된 슈팅 체력을 좀 갖고 볼을 넣었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 장면 보시면 일단 로빈슨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손흥민 선수는 그야말로 훌륭했습니다. 엑설런트라는 단어를 썼고요. 바깥으로 치고 이제 봉을 바깥으로 수비가 건드릴 수 없게 쳐놓고 슈팅을 했는데 굉장히 임프레시브, 인상적인 피니시였습니다. 딱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에서 파포스트를 노리는 슈팅은 골키퍼가 막기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이게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부터 감아 들어온다라고 하죠. 네. 골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골키퍼가 아무리 뭐 막으려고 해도 이런 거 막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뭐 그러니까 뭐 올리버 칸이 하던가 부폰이 하던가 이런 골키퍼들이 이제 바깥에서 감아 들어오는 걸 막아가지고 막 그럴 때는 막 전부 다 이렇게 경악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 그런 골이었죠. 네, 좀 반응력, 동물적인 감각 혹은 이제 팔이 길다거나 다른 좀 도움이 조금 필요한 네.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또 얘기하는 게 공이 높은 곳에서 날아 들어온다는 거 강조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골키퍼가 나와 있어서 먹은 게 아니다. 탑 코너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서 이거. 이제 골키퍼의 위치 선정 자체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즉 손흥민 선수가 슈팅할 거 아니까 스틸 골키퍼도 이렇게 각장 적절한 위치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골이 더 막기 힘들었던 거는 앞에 벨트만이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시야가 가려졌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그러니까 시야가 안 가려졌으면은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건 그러니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골이긴 예,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이 아주 높이 날아서 옵니다. 약간 그 예전에 슛돌이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네. 독수리슛이라고 하죠. 위에서 떨어지면 네. 이게 골키퍼의 팔을 뻗어도 안 닿을 수가 있고 예. 또 깊은 곳으로 넘겨버렸다라고 하거든요. 예. 참고로 이 골의 그 기대 득점이 저희가 0.02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의 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골에 그러니까 그 유효 슈팅의 그 기대 득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지점으로 갔느냐, 뭐 그리고 또 이제 어디서 때렸냐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수치인 건데 그건 0.67골이에요. 근데 페널티킥이 기본적으로 그 기대 득점에서 0.7에서 0.8골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거의 페널티킥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런 지점으로 떨어졌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골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잘 손흥민 선수가 노렸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absolutely fantastic한 피니시였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손흥민 선수의 강점인데 올 시즌에는 이런 골을 충분히 넣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이 한 자릿수인데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에게는 이런 골을 기대한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원래 잘하는 전매 특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지 않는 게요. 네. 손흥민 선수가 골이 줄어든 거는 그러니까 그 특유의 뒷공간 침투해가지고 넣는 예. 이런 골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지 이번 시즌 이런 골은 충분히 넣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시즌 벌써 중거리 골이 3골이거든요. 프리미어리그만. 당장 기억이 나요. 그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감차도 있고 또 프레스턴전도 뭐 이 정도 뭐 좀 네. 위치는 달랐지만 거리에서 감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그나마 자기의 슈팅력으로 득점 기록을 좀 쌓았다. 사실 이번 시즌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지원이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밑으로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특유의 침투해서 골을 넣는 이런 장면들이 줄어들어서 득점이 줄어든 거지 중거리 슈팅 골은 평소만큼 벌써 넣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 바로 이건데요. 이게 바로 자신감이 풀로 충만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보여준 모습이요. 우리는 이미 그의 환상적인 피니시를 수없이 봐왔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네. 사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주 활발하게 과감하게 자신 있게 슈팅을 때려줬다면 네.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올 시즌에는 조금 슈팅을 아끼더라. 네, 그러니까 조금 주저하거나 하는 장면들이 있긴 했었죠. 때릴 수 있는 장면에서도 예 패스를 주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로빈스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슈팅을 때린다면 수비나 골키퍼가 알아도 못 막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제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역시 리네커와 시어러 뭐 사실 이분들은 거의 손흥민 선수 팬이라고 본인들이 뭐 공개 고백을 했던 분들이다 보니까 둘이 또 재미있게 티키타카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있었는데 경기 분석 시작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100번째 골을 넣었는데 굉장히 놀랄만한 리마커버블한 성취입니다라고 하면서 앨런 시어러한테 물어보죠. 이번에도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덕분에 승리했죠? 라고 이제 좀 흥미롭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예, 근데 이게 팩트인 게요.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전부 다 승리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공식 대회도 7경기에서 전부 다 승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케인이 골을 넣는 거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거의 뭐 습관과도 같아요. 상수죠. 항상 골 예. 넣고 가는 거죠. 근데 결국 손흥민이 여기에 골을 더해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거든요. 저기 실점을 하니까 뭐 케인이 예. 아무리 골을 넣어도 3-4골을 못 넣기 때문에 그렇죠. 손흥민도 같이 넣어줘야 이게 결과를 낸다. 결국 토트넘은 손케듀가 함께 불붙어야 성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뭐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 브릴리언트한 시즌을 못 보내고 있는 건 맞다. 네. 하지만 케인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없다면 이렇게 좀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두 선수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즉 솔직히 오늘 경기 보니까 깝깝한데 손케 덕분에 이긴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둘발로 지금 예. 4위 경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면 분석을 시작을 하는데 이 하단에 나온 그 BBC의 설명이 재밌어요. 손 앤 케인 스틸 더 쇼. 이게 그러니까 쇼를 뺏었다, 훔쳤다는 거죠. 예, 예. 그건 사실상 신 스틸러나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인 건데 그 경기 내용 자체는 브라이턴이 압도했잖아요. 예. 하지만은 딱 두 명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2대1로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앨런 시어로도 이런 두 선수가 팀에 있다면 그러면서 뭐 아무래도 잉글랜드 후배인 케인 얘기를 하면서 특히 케인이 톱에 있다면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네. 팀이 빌드업 능력도 떨어져 뭐 미드필드 운영도 떨어져 전술도 부족해. 그래도 솔직히 축구는 골 넣으면 끝나는 거니까 네. 골 잘 넣는 선수 있으면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라이튼이 볼 점유율도 높았고 유효슈팅도 많았고 코너킥도 많았지만 오늘 운이 좀 따르지 않았다. 요거는 이제 판정 이슈를 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네. 경기력은 브라이튼이 좋았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도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두 선수를 보유했다면 언제든지 탑4에 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예. 이 얘기는 결국엔 토트넘이 챔스 경쟁할 정도 수준이 아닌데 손케 덕분에 하는 거야.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둘 중 한 명만 떠나더라도 토트넘은 4포 안에 들 수 없다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토트넘의 순위가 정당하진 않다. 근데 예. 손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좀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손흥민 선수의 이제 플레이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브라이튼의 이제 손흥민 전담 마킹 선수 펠트만이 왜 놓쳤느냐 이제 앨런 시어러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최고의 시즌을 보내지 못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수비했던 펠트만도 손흥민이 어떻게 이 위치에서 뭘 할 수 있는지 아는 선수다. 오른발로 어떻게 플레이할지 아는 선수인데 조금 이제 빠르게 관여하고 타이트하게 붙어주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리가 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근데 따라붙는 거는 빨리 따라붙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저 정도면 충분히 따라붙었고 그래서 이제 슈팅 각도까지도 좁혔거든요. 예. 도리어 그게 결과적으로는 골키퍼의 시야를 가리는 장면이 되긴 했지만은 이건 그냥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 때린 기대 득점이 0.02골이잖아요. 슈팅이 좋았던 거죠. 예, 펠트만 그건- 탓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따라붙은 건 정말 잘 따라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는 따라붙은 거보다도 이 전에 여기 그러니까 그 페리시치가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를 줄 때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예. 이 전에 조금 붙어서 패스 경로를 차단을 했어야 됐다. 예. 그러니까 손흥민한테 패스 가기 전에 미리 차단을 했어야 됐지. 따라붙은 건 저는 잘 따라붙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건 저희가 이제 이전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페리치가 원래 패스를 손흥민 선수는 네. 안 하고 크로스하거나 치고 들어가니까 그런 형태로 대응을 취하고 있어서 솔직히 이거 크로스 각도를 막은 거거든요. 약간 그 펠트만도 그 높이 싸움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펠트만이 센터백도 보는 높이가 있는 풀백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페리시치에게 허를 찔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펠트만을 얘기하면서도 좀 더 잘했으면 하고 얘기한 거지 펠트만을 뭐 실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어러가 곧바로 판타스틱 스트라이크라고 하면서 각도 잘 좁혔는데 저걸 감아버리니까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게 100번째 골인데 이 100번째라는 의미를 기념할 만한 그런 패턴의 손흥민의 장점을 보여주는 이제 슈팅이었다고 하면서 네. 로빈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해요. 골키퍼에게 노 찬스. 골키퍼는 솔직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목표를 정확하게 놓고 그곳으로 슈팅을 성공시켰다. 골키퍼는 손 쓸 수 없는 탑 코너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오는 예. 거죠. 그러면서 원더풀 슈팅이었다라고 한 겁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 탑 코너가 그 페널티킥만큼이나 여기로 공을 잘 찬다면 성공률이 높은 득점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감아 들어오니까 골키퍼가 네. 그 물리적으로 이게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 그래서 야신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거기를 야신도 못 막는다고 예. 해가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 장면들 특히 이제 캐리 케인 선수의 결승골 기점 패스 가랑이를 찌른 패스도 대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시어러가 한 발 더 본 것 같아요. 이 장면 저희가 얘기 못 드렸는데 이 상황이 이제 전방 압박으로 끊어내면서 진행되는데 그 압박을 누가 했냐? 손흥민 선수가 갔다 가면서 손흥민이 골도 잘 넣었지만 앞에서 프레싱도 열심히 해줬다 하면서 네. 사실 패스가 빠져나가긴 했어요. 후방에서 네. 그게 미토마한테 갈 때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해주니까 패스가 조금 불안정했고
있고 그 미토마에게 가는 패스가 좀 어긋나면서 로메로가 차단한 거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그 덩크가 패스를 하려고 할 때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넣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패스가 가지 않으면서 로메로가 가로챘고, 그래서 이제 로메로가 바로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 준 거를 손흥민 선수가 이제 상대 수비 다리 사이로 패스를 주면서 이제 골이 나오게 된 거였죠. 덩크를 거의 2번 농락한 거예요. 압박해서 패스 미스를 유발했고 또 그 다리 사이까지 뚫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여기서 솔직히 압박을 해줄 때도 뭐 공격수에 따라서 좀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솔직히 압박을 좀 게으르게 하는 선수도 있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게 압박을 잘해줬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앞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도 플레이를 해주고 높은 곳에서 플레이를 하니까 보통 이제 이전 경기들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뒤쪽으로 내려가서 플레이하니까 여기에 올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계속 수비를 하더라도 앞쪽에서 수비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 패스도 기계 막혔기 때문에 시어러는 이번 경기 승리의 공신은 손흥민 선수다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 두 시즌의 기록을 보면서 토트넘의 이 최근 성적은 단지 지금만이 아니라 손키의 듀오 파리다라고 하면서 2021-2022 시즌 이후로의 프리미어리그 득점 기록을 보니까 케인 40골, 손흥민 30골 이게 탑3예요. 네, 그리고 살라가 35골이고 근데 사실 저거 보면서 놀란 거는 혼란이죠. 이 직접 얘기해요. 근데 혼란은 지난 시즌에 안 뛰었는데 있네요라고 게리 리네커가 농담을 하게 되는데 한 시즌 만에. 네. 어찌됐거나 이제 케인 손흥민의 최근 두 시즌 득점력이 대단한 거를 시어러가 소개하려고 보여준 이제 순위표인데 토트넘이 이번 경기 또 한 번 얘기해요. 내용이 좋지 않았죠. 특히 수비와 미드필드가 안 좋았지만 공격진의 이 두 선수는 환상적입니다. 뭐 사실 골키퍼 좋고 스트라이커 좋으면은 성적 난다. 뭐 이게 축구계에 들리는 속설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보여주는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매치 오브 더 데이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 뒤에는 이제 미토마 선수를 중심으로 한 판정 논란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요. 네, 뭐 그러니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결국 미토마가 그 발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그 페널티킥을 불지 않은 거에 대한 그건 대부분이 이제 페널티킥 확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핸드볼 관련해서도 얘기들이 좀 있고, 그 웰백 슈팅이 맥칼리스터 이렇게 맞고 들어간 게 대부분은 안 맞았던 것 같다. 물론 뭐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런 의견이죠, 이건. 예, 왜냐면은 그거는 조금 순간적으로 스쳐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또렷한 화면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사실 여기에 칩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죠. 확인하기는 조금 힘든 장면이긴 했고, 또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페리시치 양발 태클. 그렇죠. 퇴장감이었다. 그거 무조건 퇴장이었다는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사실 이 경기가 토트넘이 판정 운이 따랐던 건 맞긴 해요. 예, 판정 운에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원더골이라는 이제 변수까지 나오면서 솔직히 이길 만한 경기가 절대 아니었는데 토트넘이 이겼다라는 얘기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 또 시어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미토마가 이제 걸려 넘어진 것에 대해서는 베리 클리어라고 표현하기까지도 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이제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었고, 게다가 여기에 플러스 스텔리니 감독하고 이제 데체르비 감독의 충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이전에 그 설명한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얘기를 보니까 스텔리니 감독이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데체르비 감독을 내가 선수 시절에는 공격수로 뛴 걸 아는데 감독으로는 잘 모른다. 내가 알기로는 포터 감독이 더 유연하게 팀을 운영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것에 발끈했을 수 있다라는 좀 최근 분석이 나왔어요. 아, 예. 약간 조금 더, 그러니까 뭐랄까, 포터의 그 공로를 이어받았다를 넘어서 포터빨이다. 사실상 포터가 다 한 거다. 약간 그런 느낌이 한 거는 있죠.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까지가 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유연하지 않다. 약간 비교해서 약간 좀 그 얘기 들으면 조금 기분은 나쁘죠. 그렇죠. 물론 그래도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거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체르비의 성향과 최근에 그 다혈질적인 면모를 보면 화날 수 있겠다. 알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같이 이탈리아에 있었으니까 데체르비의 성격을 알고 일부러 긁었다. 스텔리니 노림수. 아니, 그리고 본인이 나가는 것보다 데체르비가 퇴장당하는 게 더 여파가 크잖아. 그렇지. 실제 나왔잖아요, 경기에서. 어찌됐거나 그 추가적으로 밝혀진 저희 그 얘기까지 뭐 영국 현지에서도 이 경기가 어쨌든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경기로 이제 많은 후일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토트넘이 정말 힘든 이제 브라이튼전을 이겼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연승이 갈 수 있는 다음 일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냥 뭐 본머스하고의 홈 경기가 있는데, 물론 뭐 본머스도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토트넘이 홈에서만큼은 상당히 좋은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원정인 거죠. 거기다가 뭐 그러니까 본머스 상대로라면은 충분히 그러면은 뭐 이 경기는 승리를 할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그 뒤가 문제죠. 뉴캐슬, 맨유, 리버풀로 이어지는 3연전이 문제인 거고, 그 팰리스전은 저는 또 다시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왜냐면 홈 경기기도 하고 팰리스도 지금 하위권에 위치한 팀이니까요. 여기에는 없지만은 바로 이제 그 위에 있는 게 팰리스니까요. 근데 이제 또 관건이 에스턴 빌라 원정. 요즘 에스턴 빌라는
거의 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팀이죠. 예, 게다가 지금 뭐 브라이튼을 끌어내리고 브라이튼이 뭐 토트넘에 졌기 때문에 6위까지 치고 올라온 상태인데 뭐 사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정들을 보니까 본머스가 또 실점이 많은 팀이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가 본머스를 상대로 또 골을 넣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뉴캐슬을 상대로도 지난 시즌 뭐 골맛을 봤고 뭐 맨유를 상대로도 대야를 상대로 골맛을 봤고 뭐 리버풀을 상대로도 그렇게 다 맞네. 그렇게 하면은 골 못 넣은 팀이 울버햄튼하고 예, 썬더랜드 끌고 와야 돼요. 그렇죠. 어찌됐거나 다 골맛을 봤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해서 차라리 그렇게 얘기할 거면 펠리스 상대로는 이번 시즌 확실하게 골 넣었다 이래야죠. 네, 펠리스 상대로는 많이 넣었어요. 의미 있는 골도 많이 네. 넣고. 그래서 남은 6경기거든요. 이 6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좀 신명나게 좀 골을 터트리는 그런 모습 보고 싶고 뭐 펠리스 예. 상대로는 데뷔골도 넣었죠. 예, 그래서 또 손흥민 선수의 골을 영국의 레전드들이 어떻게 분석하고 또 평가했는지도 저희가 꼼꼼하게 정리해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